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한 명쯤은 꼭 있으시잖아요. 딱히 특별해 보이지 않는데 어느 순간 보면 올라가 있는 사람. 대단한 스펙도 없고 백도 없는 것 같은데 몇 년 지나고 보면 어느새 원하는 자리에 가 있어요. 반대로 똑같이 출발한 것 같은데 10년이 지나도 제자리인 사람도 있고요.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의 차이가 뭔지 오래 관찰해 왔습니다. 머리 차이, 성실함 차이,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걸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열심히 사는데 제자리인 사람이 너무 많고 딱히 대단해 보이지 않는데 조용히 앞서 나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늘은 그 차이의 진짜 이유를 실제 실험들과 함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 하나 없이 여러분 주변에서 바로 보셨을 법한 이야기들로만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를 더 많이 알아서 앞서간다고요. 정보가 많고 경험이 많으니까 잘 된다고. 근데 실제로 보면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는 게 엄청 많은데도 계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있고, 많이 알지는 않아도 딱 결정적인 순간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차이, 정보의 양에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판단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스스로 알아차리느냐, 거기에 있습니다. 1999년에 미국 코넬 대학교에서 아주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진행됩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더닝이라는 분과 그의 제자 저스틴 크루거가 학생들한테 논리력, 문법, 판단력 테스트를 시켰어요. 그리고 테스트가 끝난 뒤에 각자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인 것 같습니까? 라고요. 결과 보고 연구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제로 성적이 가장 낮게 나온 학생들이 자기를 평균 이상이라고 평가했어요. 근데 반대로 상위권 학생들은 자기를 평균 정도라고 낮게 봤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사람일수록 자기가 모르는 게 얼마나 많은지를 알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심스러워지는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더닝크루거 효과예요. 여기서 핵심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야에서 실력이 생기려면 두 가지가 같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의 능력 자체, 그리고 내 능력이 어느 수준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눈.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은 뿌리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내 실력을 가늠하는 눈도 같이 없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모른다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요리로 비유해 드릴게요. 요리를 한 번도 안 배운 사람이 냉장고 열어보고 나도 이 정도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잖아요. 근데 수십 년 된 요리사는 같은 냉장고를 열고 이 재료로는 이 요리 못하겠는데 이게 더 있어야 해 이럽니다. 깊이 아는 사람은 부족함을 보고 모르는 사람은 부족함 자체를 못 보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딱 이렇게 나타납니다. 입사 6개월 된 신입이 자신감이 넘치는 경우 있잖아요. 회사 방향도 보이고 개선점도 보이고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근데 10년, 20년 일한 분들은 오히려 신중해지세요. 이 일이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걸 몸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맥락이 보이고 변수가 보이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게 많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잖아요. 그게 겸손한 척이 아닙니다. 그게 진짜 가장 높은 수준의 삶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까? 더 많이 경험하면 됩니까?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으로는 이 함정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진짜 필요한 건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능력이에요. 이걸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어렵게 들리실 수 있는데 사실 아주 단순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나 지금 딴 생각하면서 듣고 있었네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이 오죠. 그게 메타인지예요. 생각하는 나를 또 다른 내가 바라보는 것.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듯이 자기 생각을 들여다보는 능력입니다. 이 메타인지를 처음으로 학문으로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 심리학자 존 플라빌이라는 분인데 1970년대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이들한테 단어 목록을 외우게 하고 외우기 전에 먼저 물어봤어요. 너는 이 단어 몇 개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요. 어린아이들은 거의 다 기억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훨씬 적게 기억했어요. 반면에 조금 더 나이 든 아이들은 처음부터 내가 기억할 수 있는 양을 꽤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플라빌은 여기서 중요한 걸 발견해요. 잘 배우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아이의 차이가 머리 좋고 나쁨이 아니라 자기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를 얼마나 정확하게 아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메타인지 연구의 출발점이 됐어요. 이 능력이 높은 사람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가 모르는 게 뭔지를 알아요. 단순히 나 이거 몰라가 아니라 이 부분은 알고 저 부분은 아직 모른다는 걸 정확하게 가리킬 수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배우는 속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구멍이 어디 있는지 아니까 그 구멍만 채우면 되거든요. 반면에 이게 없으면 뭘 모르는지를 모르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꽤 인상적인 실험이 있어요. 1980년대에 교육심리학자 팔린사와 브라운이라는 분들이 읽기 능력이 낮은 중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방식으로 수업을 받았어요. 다른 그룹은 학생들끼리 서로 가르치고 읽은 내용을 요약하고 모르는 부분을 스스로 질문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를 계속 스스로 확인하게 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고작 20일 만에 두 번째 그룹이 첫 번째 그룹보다 독해 능력이 몇 배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더 많은 내용을 배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스스로 확인하는 훈련만 했을 뿐인데 이 차이가 난 겁니다. 두 번째, 감정을 관찰합니다. 우리 몸 안에는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장치가 있어요. 원시 시대부터 맹수를 만나거나 위협을 느낄 때 즉각 반응하게 해주던 장치인데 문제는 이 경보 장치가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울린다는 겁니다. 누군가한테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기대가 어긋났을 때도 이 경보가 울려요. 그러면 몸이 흥분 상태가 되면서 차분하게 생각하는 능력이 뚝 떨어집니다. 화난 상태에서 보낸 문자, 흥분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후회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순간 제대로 생각하는 능력이 잠깐 꺼졌던 겁니다.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이 흐름을 그냥 따라가요. 화나면 화난 채로 말하고 불안하면 불안한 채로 결정합니다. 근데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는 그 순간 딱 하나의 인식이 먼저 생겨요.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지금 내가 흥분한 상태구나. 라는 알아챔이 먼저 오는 겁니다. 그 알아챔이 잠깐의 틈을 만들고 그 틈에서 더 나은 결정이 나와요. 실제로 연구에서 확인된 게 있는데요. 자기 감정에 구체적인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흥분이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그냥 화난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내 노력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끼면서 화가 나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흥분 반응이 실제로 줄어들어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게 단순히 자기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감정을 가라앉히는 방법인 겁니다.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화날 때는 말을 아껴라. 중요한 결정은 하룻밤 자고 나서 해라. 그게 단순한 잔소리가 아닙니다. 오랜 경험 속에서 몸으로 터득한 메타인지의 지혜예요. 사람들이 나이 들면서 사고가 깊어진다고 느끼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다양한 경험이 쌓이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는지, 어떤 패턴으로 판단하는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화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여러 번 겪고 나면 그 상태에서 섣불리 결정하지 않는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나이 든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세 번째, 실수를 분석합니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게 두 가지예요. 남 탓 혹은 상황 탓. 직장에서 성과가 안 나오면 팀이 문제라 하고 인간관계가 자꾸 틀어지면 상대방이 문제라고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설명 속에 자기 자신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했고 그 판단의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를 들여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또 똑같이 반응합니다. 메타인지가 높은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다르게 묻습니다. 내가 어떤 판단을 했는지, 그 판단을 내릴 때 어떤 생각이었는지, 그 생각이 맞았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봐요. 이게 습관이 되면 실패를 통해 남들보다 몇 배 더 많은 걸 배웁니다. 같은 실패를 해도 어떤 사람은 하나를 배우고
어떤 사람은 열을 배우는 차이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 심리학자 캐럴 드웩 교수가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가 있는데요. 실수를 했을 때 이걸 내 한계라고 보는 사람과 아직 배우는 과정에서 얻은 정보라고 보는 사람을 오랫동안 추적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실수를 배우로 보는 사람들이 같은 기간 동안 훨씬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그 차이의 핵심이 바로 실수 앞에서 자기 판단 과정을 들여다보는 습관이었어요. 네 번째, 자기 방법을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과 제대로 하는 건 다릅니다. 방향을 확인하지 않고 열심히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하는 방식이 효과가 있는 건지, 더 나은 방법이 있는 건지를 멈추고 확인하는 습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계속 달립니다. 근데 이 능력이 있는 사람은 중간에 멈춰요. 지금 이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나?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건 아닌가를 스스로 묻습니다. 이 점검 하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오래 달리는 실수를 막아줘요. 그럼 이 능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닙니다.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꾸준히 쓰면 바뀌어요. 근육을 쓸수록 강해지듯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연습을 반복하면 그 능력이 실제로 강해집니다. 가장 강력한 방법이 생각을 글로 써보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맴도는 생각은 들여다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종이에 쓰는 순간 생각이 눈앞에 펼쳐져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맞나?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겨요. 하루 10분만 써보세요. 오늘 내가 내린 중요한 판단 하나, 그때 내 마음이 어땠는지, 감정이 영향을 줬는지. 이게 쌓이면 어느 순간 자기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에게 설명해 보는 거예요. 뭔가를 배웠을 때 모르는 사람한테 설명해 보세요. 설명하려는 순간에 내가 진짜 아는 것과 안다고 착각했던 게 딱 구분됩니다. 설명이 막히는 지점이 정확히 내가 이해 못한 부분이에요. 혼자 공부할 때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막상 설명하려니 막히는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막히는 순간이 바로 메타인지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감정이 올라온 상황에서 딱 한 박자 쉬는 거예요. 지금 이 결정이 흥분해서 나오는 건지 판단해서 나오는 건지를 스스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른들이 화날 때 참으면 집안이 산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한 박자 쉬는 것, 그게 더 나은 결정을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솔직한 피드백을 구하는 거예요. 내 맹점은 내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 눈에는 보이는 게 나한테는 안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내가 놓치고 있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용기가 이 능력을 빠르게 높여줍니다.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불편함이 성장의 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예측하고 나중에 돌아보는 습관이에요.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결과를 예측해보고 끝난 뒤에 실제 결과와 비교해보는 겁니다. 맞았다면 왜 맞았는지, 틀렸다면 어디서 틀렸는지를 살펴봐요. 이게 쌓이면 내 판단의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내 판단이 흔들리는지를 패턴으로 알게 돼요. 그걸 아는 순간부터 같은 실수를 반복할 가능성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결국 이 능력은 특별한 재능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감정과 판단을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 시선이 생기는 순간 열심히만 하던 사람이 제대로 하는 사람이 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달리다 벽에 부딪히는 대신 중간에 방향을 수정하게 되고, 같은 실패를 반복하는 대신 실패에서 배우게 되고, 감정에 끌려다니는 대신 감정을 알아차리고 조절하게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특별히 강인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서 흔들리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알미 더 나은 판단을 만들고 그 판단이 쌓여서 10년 뒤의 결과가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딱 하나만 해보십시오. 오늘 하루 중 가장 감정적이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에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그 상태가 내 말이나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딱 2줄만 적어 보십시오.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 2줄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연습이 쌓이면 지금의 내가 아닌 사람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